네, 오늘 통계 부분이고요. 중3 이제 통계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개념은 별로 없지만 계산이 많은 이제 부분이거든요. 이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네, 통계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대표값이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빅데이터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 자료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잖아요. 그게 빅데이터 시대인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확률과 통계 과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바로 중3 이 내용입니다. 대표값은 어,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이 있고요. 자, 첫 번째 평균이 있고 두 번째 중앙값이 있어요. 그리고 최빈값이 있어요. 이제 평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과목별 점수 평균 다 더해서 그 과목의 수로 나눈 그 평균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의 값을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그래요. 별량. 이 별량이 자료의 이제 값이고요. 이 별량을 보고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 대표 값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값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은 뭐 간단하게 4, 5, 6 세 개의 별량이 있다고 합시다. 세 개 더해서 이제 개수가 몇 개죠? 세 개죠. 3으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은 이제 승리할게요. 계산 문제는. 그리고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또 4, 5, 6이라고 했으면 가운데 있는 값이 이 값이죠. 이 값을 중앙값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자료가 이거 몇 개인가요? 세 개죠. 세 개인데 만약에 네 개가 있다고 봅시다. 4, 5, 6, 7. 4, 5, 6, 7이 있으면 중앙값이 뭐가 될까요? 자, 이때 중앙값은 뭐가 되냐면 어, 이 5와 6의 평균이에요. 5와 6의 평균은 더하기 해서 나누기 2한 값. 이게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짝수기 했을 때. 그러면 11 나누기니까 이제 5.5가 되겠죠? 자, 중앙값은 홀수기 했을 때는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고 짝수기 했을 때는 우리 자료를 n개라고 합시다. 자, n개라고 하면 이거는 자, 몇 번째죠? 두 번째죠. 두 번째면 이제 여기서 네 개 있으니까 2분의 n 번째와 2분의 n 번째와 그리고 2분의 n 플러스 한 번째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뭐가 된다?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뭐 짝수했을 때. 자, 그다음 최빈값은 이제 도수가 뭔가요? 이제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빈도가 높은 거. 자, 이제 가장 많은 게 채빈값이에요. 말 그대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채빈값. 자,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은 줄기에 달린 오이의 길이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오이의 길이의 평균. 평균은 생략하겠습니다. 어, 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볼게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이제 제일 작은 게 일단 어 15, 19 제일 작은 게 뭐죠? 15인가요? 15. 그다음에 15, 그다음 16 있고요. 그다음에 17 3개 있죠. 하나, 둘, 3개 있고요. 자, 15, 10 그다음에 16, 17 3개 제외했고 16 2개 있네요. 2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 있고요. 그다음에 19 있고요. 그다음 37 있죠. 이렇게. 자,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누기 자료 개수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앙값 자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칠, 팔, 구, 10개죠? 짝수개죠. 짝수개니까 가운데 있는 그 값이 없죠, 별량이. 그래서 2분의 n.
즉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번째와 잠시만요. 이게 펜이 지금 안 나오네요. 다섯 번째와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가 충전돼요. 폰이 그 펜슬이 안 나와요. 지금. 다섯 번째 즉 암산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7가 17의 이제 평균이니까 17이 되겠죠. 그게 중앙값이고요. 그 다음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게 15가 한 개고 16이 두 개고 17이 세 개죠. 17을 채빈값이라고 해요. 17을 이제 채빈값 아시겠죠? 평균, 중앙값, 채빈값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요. 삼포도 삼포도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삼포도는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인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하기 전에 먼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그리고 삼포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산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편차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편차가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 이제 수학 점수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그다음에 수학 점수가 있다고 할게요. 자, 뭐 간단하게 그냥 뭐 10점 만점으로 5점, 그다음 7점, 9점이라고 할게요. 자, 평균이 몇 점이 될까요, 지금? 평균이 다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 12, 21 해서 나누기 3, 7점이 평균이죠.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점수에. 그러면 편차가 뭐냐면 이제 편차는 별량에서 이 각각을 이제 별량이라고 그래요. 이 별량.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평균이 편차예요. 그러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편차를 이제 구하는 건데 빼볼게요. 별량 5에서 평균 7을 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맞나요? 이게 편차예요. 자, 그리고 7에서 또 평균을 빼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9에서 평균을 빼면 2가 되겠죠. 이게 편차예요. 아시겠죠? 편차 마이너스 2, 0, 2. 자, 여기서 자, 팁이 있는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일까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맞죠? 방금 보시면 편차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2 다 더하면 뭐죠? 0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인데 다 더하면 0이죠. 그래서 이 편차는 편차로서 어떤 자료를 알 수는 없어요. 단지 편차를 구한 다음에 뭘 하냐면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이제 한번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 표는 6명의 학생의 평균 65점에 대한 편차이다. 자, 편차의 총합은 뭐다? 0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편차의 총합은 0이니까 3이 되고요. 그리고 없어지고 1이 돼서 4 더하기 x가 0이 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자,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0이다. 기억하세요.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자, 그러면 분산을 한번 구해보죠. 자,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이에요. 자, 편차의 제곱한 값의 평균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아까 이 편차를 구했죠? 그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해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얘 편차의 제곱을 해버리면 4가 돼요. 그리고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또 4가 되죠. 이거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다 더하니까 4 더하기 4에서 자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4에서 8 그리고 자료가 3개니까 나누기 4만 개 이게 분산이에요. 자 그럼 분산 3분의 8인데 3분의 8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분산이 방금 3분의 8이에요. 3분의 8은 소수로 나타내면 2점
3, 2, 6, 20, 뭐 2.6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곱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냐면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다. 그래서 이제 대략 보면 루트 뭐 3분의 8인데 이게 좀 숫자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예제를 들고 한번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분산은 이렇게 구하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그 사실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도수 분포표도 있었죠. 도수 분포표는 이제 우리가 도수 예를 들어서 자, 이거의 분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계급값. 계급값이 이게 별량이에요. 별량. 자, 분산을 구하려면 첫 번째 뭘 구해야 된다? 첫 번째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 그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편차를 뭐 한다? 제곱을 해서 편차의 제곱에서 총합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뭘 하면 된다? 도수 전체 도수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에요. 한번 볼게요.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근데 평균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 자, 평균을 구해 볼게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왜냐하면 지금 계급값 6인 사람이 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총합은 6 곱하기 3에서 18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계급값이 7인 사람이 4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8이 되고요. 그리고 8인 사람이 3명이 있으니까 24가 돼요. 자, 이게 이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고 나누기 뭘 합니까? 3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으로 나눠야 돼요? 총 10명이죠. 10명을 나눠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10분의 30, 46이고요. 그리고 70이 되죠. 평균이 7이에요. 자, 우리가 평균 7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구해야 되죠? 편차 구해야 되죠? 자, 편차를 저 위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편차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편차. 편차를 각각 이제 구하면 마찬가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자, 이게 별량이라고 했죠? 별량. 아까 평균은 뭐였죠? 7이었죠? 그럼 빼볼게요. 자, 그러면 6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0이고요. 얘는 1입니다. 자, 됐죠?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항상 0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을 시키는 거예요. 편차에서 음수가 나오고 0이 나오고 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 더하면 항상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시키는 거예요. 제곱시키면 1이 되고 0이 되고 또 얘가 1이 되겠죠. 그리고 편차의 총합을 구하는 거고요. 다 더하고 자, 다 더하면 2가 되고요. 나누기 뭘 합니까?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편차가 지금 다시 적어볼게요. 편차 제곱에 지금 제곱을 하면 1이고요. 0이고요. 1인데 이게 도수가 3명이죠. 그러면 편차 제곱이 3명 있으니까 1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자 0인 사람은 4명 있으니까 0 곱하기 4를 해야 되고요. 도수가 있을 때는 그리고 1일 때는 또 1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뭘 해야 된다? 10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3 그리고 3 10분의 6이 되고요. 5분의 3이 바로 분산이 돼요. 자, 이 분산에 자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인데 자 5분의 3은 약 0.8이거든요. 0.6이죠. 0.6. 자, 0.6이에요. 그 여기에 루트 씌워준 게 바로 표준 편차가 돼요.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 이 방금 평균 뭐였죠? 7이었죠. 그럼 7에서 이 계급과 별량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루트 0.6만큼. 좀 수치가 이제 루트 0.6이 대략 얼마냐면 이게 루트 대략 얼마죠?
제곱에서 0.6이 되는 수가 0.2보단 크고 0.25, 0.25 되겠죠. 0.25 1은 0.25인가요? 대략 뭐 이렇게 될 겁니다. 0.2는 안 되겠네요. 소수 첫째 자리니까 대략 루트 0.6에 해당하는 어, 그 값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에서. 그게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도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계급가 얼마죠? 계급이고 계급값은 가운데 있는 값 45, 얘 계급값은 55, 얘 계급값은 65, 얘 계급값은 75. 그리고 자, 지금 평균을 구할 거예요. 45 곱하기 1명이니까 자, 45 곱하기 1명, 그리고 55 곱하기 2명, 65 곱하기 5, 그리고 75 곱하기 2. 다 더해서 나누기, 자, 나누기, 자, 10명을 한 게 평균이 되거든요. 110. 일단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제 10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평균이 나오죠. 평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편차 구해야 되죠. 그럼 편차는 아까 어떻게 구하죠? 편차는 별량에서 뭘 뺍니까? 평균을 빼죠. 평균을 뺍니다. 자, 그리고 뭘 합니까? 편차를 뭘 해요? 제곱을 시키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도수가 있을 때는 그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도수를 각각 곱해야 돼요. 한 명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2명 있고, 여기서는 5명 있고, 2명이 있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뭘 한다? 10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분산이 나와요. 분산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분산에서 루트를 씌워준 게 뭐다?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시면 복잡해서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아까 삼포도. 자, 삼포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자, 진짜 이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4점, 5점, 6점의 평균이 뭐예요? 이게 평균 뭐죠? 평균이 5점이죠. 그리고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편차 각 적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0과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하니까 1, 그 다음에 0, 1 그리고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에서 그 다음에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다.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 루트 3분의 2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각 별량이. 평균이 5점 맞고 편차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제곱을 해서 1 더하기 1. 그럼 3분의 2가 분산이고 여기 루트 씌워준 게 뭐다? 루트 3분의 2가 되고 이 값은 대략 얼마냐면 루트 0. 뭐 6, 그 다음에 3, 6, 18 이렇게 되죠. 뭐 이 값은 대략 이제 뭐 0. 얼마인가요? 루트 0.6은 제곱해서 0.6이 되는 것은 0. 어 0. 얼마가 될까요? 0.2를 제곱하면 안 되고 0.8 0.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평균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5에서 각각의 별량이 이 산포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 이게 산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그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문제를 한번 보죠. 다음 중 산포도를 나타낸 것은 자 평균은 뭐죠? 평균은 이건 대표값이고요. 계급은 이것도 대표값이 되고요. 그냥 계급이죠. 이거는 도수표에서 표준 편차가 3포도 그리고 채빈값은 계급값이 되고요. 대표값이 되고요. 그리고 중앙값도 대표값이 되죠. 3포도로 나타내는 것은 표준 편차 이거예요. 뭐 분산이 있으면 분산까지 되겠죠. 확률과 통계에서 다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할 거고요. 마지막 99번을 할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표준 편차, 분산이 작다는 얘기가 편차가 작다는 얘기고 제곱해도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 값이 커버리면 제곱하면 더 커지죠. 아까 4, 5, 6보다 만약에 평균이 똑같은 평균이 5점인데 3, 5, 7이라고 볼게요. 똑같이 평균이 오지만 어떤 게 많이 떨어져 있죠? 평균이 오지만 얘가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얘가 산포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산포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분산이 크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분산이 더 작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분산이 작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즉 산포도가 작다 이 말이에요. 산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 점수가. 그리고 산포도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면 표준 편차를 구하죠. 그 표준 편차 의미가 그거예요. 요즘 이제 심각한 게 저 폭주족 때문에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 표준 편차가 크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 그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차이가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권과 하위권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평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준 편차를 보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는 A, B, C, D 네 학급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성적이 가장 좋은 학급과 성적이 가장 고른 학급을 차례대로 말해라. 자, 여기서 보시면 A, B, C, D 그래프는 각각 점수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가장 좋은 학급, 성적이 가장 좋은 학급은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바로 D가 되겠죠. 평균이 더 크겠죠. 이게 D가. 그래서 D가 가장 좋은 학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이 가장 고르다. 고르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장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게 바로 D죠. D에서 어 이렇게 평균이 가장 모여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A를 보세요. A를 보면 A를 보면 얘는 평균에서 많이 이제 이쪽 아이들과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에 가까이 있는 애들은 적고. 근데 D를 보면 평균을 가운데 있는 점수가 이제 평균인데 요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상위권 조금 있고 하위권 조금 있고 이 얘기예요. D가. 아시겠죠?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산포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평균은 뭐다? 가운데 있는 값이 모두 각각 A, B, C, D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 평균을 중심으로 높게 올라간 이 그래프가 산포도가 작고 이제 평균의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3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3 이 통계 부분을 좀 이제 빨리 이제 끝내고 어 이제 내일 11시죠. 내일은 수업 이제 휴강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11시 제가 수업 가능하니까 내일 고등수학 1번 개념부터 진행할게요. 예. 내일 고등수학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중학교 과정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부터 고등수학을 쭉쭉 이제 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